다를 것 같습니다.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네,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코로나19가 우리 추석 풍경을 참 많이도 바꿔놨죠. 올해는 3년 만에 돌아온 거리두기 없는 추석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박정희 이슈로드 오늘은요, 무거운 주제 잠시 내려놓고요. 이 추석에 대해서 추석하면 떠오르는 대표 공신 며느리들과 함께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대표 며느리 세 분을 모셨습니다.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이 온 게 3년 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3년 동안 지난 설도 그랬고 추석도 그랬고 명절 풍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가족 못 본 적도 많았고 맞아요. 좀 간소화된 게 많았는데 그동안은 조금 우리끼리 말이지만 며느리들은 좀 편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5개 키워드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없어요. 네 분이 혹시 땡기는 게 있다 하시면 뜯으셔도 되는데 혹시 몇 번째 거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3-3번 가운데 세 번째 거부터 네. 뜯어볼게요. 밀키트 밀키트 차례상. 저도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밀키트 차례상. 딱 키워드만 보고 며느리분들 세 분께서 드시는 생각, 경험담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둘 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다고요?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잘 몰라요. 저희 집도 친정도 계속 제사를 지내왔지만 장 보는 것부터 배워 나가기에는 그렇죠. 시간이 참 많이 걸리기도 하고 보는 눈도 없어요. 재료를 고르는 그런 걸 다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밀키트가 해결이 되면. 아니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이렇게 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뭐 만들어놓은 음식 그거 데워서 제사 지낼 것 같으면 안 지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 과일도 내가 이렇게 하나씩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거지 뭐 아니면 누가 좋아하셨던 거지 하고 지내는 건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 정성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저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 모르는 조상님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하기 싫은데 오늘 제사야 진짜 피곤해 이러고 막 가가지고 진짜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거를 네. 365일 하는 게 아니라 네. 1년에 딱 2번 그런 건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양측의 의견이 네. 아주 팽팽한데 서로 말씀 주시죠. 나눠질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사실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한 모습이죠. 서로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한쪽에서는 밀키트 차례상 수용할 수 있다. 네. 또 한쪽에서는 정성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각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여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회 한 모습이겠죠. 너무 뭐 교수님. 이렇게 쟁점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근데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집은 어른들이 다 살아 계시거든요. 네네. 살아 계시는데 밀키트는 아니라, 제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것도 네. 예, 각자 돌아가시고 알아서. 난 다음에서 뭐, 나의 의지에 따라서 밀키트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밀키트는 들고 간다가는 저 골목 받고 딱 떼기 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우리 집안에 적합하게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국 적절하게 사회학적으로도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무슨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 변화를 좀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가속화시켰죠. 있을까요? 예, 예. 상당히 코로나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네. 아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변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오고 있고 특히 추석 이런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남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좀 골라주시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1번. 1번이요? 네, 좋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며느리다 했을 때 세 분이 yes or no
그리고 이유 한번 네, 심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며느리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 내 죽고 나거든 내 재산 네가 좀 지내둬. 이렇게 하시는 기라. 마지도 있는데 와 내보고 지내돌라 하지?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 내가 편하신가 보다. 예, 지내드릴게. 청청시야 4대가 한 집에 1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의 눈빛만 봐도 우리 어머님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가 이것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 우리 어머님 니 사랑한대 않게도 아 우리 어머님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며느리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저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뭐 사실 솔직하게 뭐 명절 뭐 이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조금 세월이 지날수록 어머니한테 필요한 며느리다. 이게 뭐 사랑받는다는 느낌하고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집안에 이게 명절 때 제가 없으면은 뭐 차례상이나 이걸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좀 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랑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집안에 없어서 안 되는 필요한 며느리다.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네. 표현을 잘 못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경상도 완전 그 남자라서 이렇게 맨날 뭐 보고 싶다 해놓고 이렇게 오락하면 가면은 없어요. 어디 가고 며느리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하면 방에 들어가 버리시고 막 그러시구나. 약간 그런 아. 그런데 항상 이제 술을 딱 드시고 나면은 문자가 와요. 문자.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골라주시겠어요? 두 번째. 두 번째요, 네. 신고해야지. 오늘 밤새야 됩니다. 이거 신고하면 경찰 불러야 돼. 자, 이제 준비한 침낭을 꺼내보겠습니다. 네. 불러야 돼. 이거 뭐 저는 네, 제가 112 언제든 신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또. 신고했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쫓겨내면 나머지 싶은데. 그러면 좀 수위가 좀 낮을 것 같은, 제가 가까이서부터 한번 들어볼까 봐요. 네. 저는 어머님을 신고하는 거 같아요. 네. 아니 그 말을 돌려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똑바로 얘기해라. 했다고 대놓고. 이렇게 너희 집부터 갔다 와 이렇게 했는데 가면 혼나지. 네, 갔어요 저는. 눈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저희 집 진짜 몇 번을 여쭤봤는데 진짜 이렇게 많아. 해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서로 이야기를 안 끝내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 그냥 가면 되겠다 하고 이제 올해 설날에 갔어요 저희 집에. 상상도 못할 소리가. 가고 난 다음에 갔는데 집에 싸움 났어. 네, 갔다가 이제 저희 커피 사서 갈게요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싸움 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저한테 이거는 이제 좀 네가 아버님 풀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은 서운했어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하라 해서 했는데 그걸 또 화를 내가 풀어줘야 되나? 이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을 사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어머니의 그때는 이제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네. 설마 가겠나? 그러니까 이게 싫은 우리 거예요. 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저 시집 가면 큰일 나겠네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어머니께 여러 번 여쭤보셨는데, 그럼 저라도 솔직히 만약에 제 시어머니가 있다면 여러 번 여쭤보았는데, 누차 여쭤보았는데, 다녀오거라 하면은, 감사합니다. 아니, 칼날 소리 감사합니다. 하지 마라. 칼날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집에 먼저 갔다 온다. 칼 일도 없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지. 갔다! 이렇게 하면 문제만 걸어놓고 못 들어간다 우리는. 나갈 때 네 맘대로 들어가도 들어올 때 그렇지, 못 들어온다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하지마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데 하지마 고무장갑 이렇게 끼워주면서 하지마 내 앞치마 저기 있다. 저는 신고할 게 진짜 많거든요.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네. 하면은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저하고 차별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거 당연한 말씀이지. 그 이제 남편이 이제 아들이라서 좋기는 하겠지만 계속 내 얼굴 쳐다보면 야야 밥 줬나?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며느리, 니도 밥 먹나?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뭐 같이 이게 돼야 되는데, 항상, 자, 밥 줬나? 저 진짜, 저희 집에도 귀한 딸입니다. 그 어머니 제발 신고합니다. 제사상을 나 둘째 며느리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야야 장봐 갖고 제사 준비해라가 이해해고 이제 뭐 사고 다 했어. 그래 이제 서울서 형님이 내려오잖아.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은 장을 다 봤는데 뭔가 하나 빠졌어. 그러면 누구를 뭐라 해야 돼? 언니. 그래 나는 대우는 형님이 받고 머리 캐는 건 내 담당이야. 죽도 해놔놓기는 머리하는 건 나한테 머리해요. 마지는 손님이야. 와가지고 제사는 지내면 돼. 날 잡아 쫓기 설날 아침부터 내 기분이 좋겠나 안 좋겠나. 그게 아직도 몇 년 전이죠, 나 이야기인가요? 둘째 며느리인데 네. 큰 며느리한테 하고 나한테 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기가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 그런데 남편이라도 좀 편이라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 안 들어주지. 주방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아지. 어머님이 나한테 가면 갈수록 신랑한테 으르렁 하기를 했지. 근데 그것도 세월이 약이 아니지. 으르렁 하면 뭐하노? 얼굴이 심백긴데. 극하다가 이 집에 이제 뼈를 묻는 며느리가 돼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세월이 가는 것 같아요. 세 분 말씀을 듣는 남편 대표 교수님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네. 제 생각보다 이 세 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그 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중성이 있죠. 네.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측면이 강하고 특히 경상도 문화는 그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상도 문화를 좀 잘 읽어낼 필요가 있는 이걸 맥락을 그 이면을 좀 읽어내면서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또 뭡니까 그 시어머니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대 간 소통이 의사소통이 되기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회죠. 특히 이쪽 우리 지역은 네. 방금 그런 맥락의 이 상황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어렵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민 사회를 만들 때도 이 점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좀 좋다 하면 표현하고 싫으면 싫다고 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보면은. 근데 아마 저희 어렵죠. 세대가 이제 좀 지나면은 네. 앞으로 세대는 점점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5번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주제이긴 한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좀 비대면 조금 이렇게 분리돼서 좀 유리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모인다기보다는 좀 각자 도생하듯이 각자 여행도 가고 힐링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세 분 최근에 명절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키워드에 공감이 좀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올 추석 때도 사실 여행을 살짝 고민은 했어요.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당일 갔다가 이제 그냥 그날 잠시 뭐 바람 쐬는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가라, 뭐 우리도 어디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또 안 그러면 또 되게 서운해하시. 또 이게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잠시 질문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 연일이면 시어머님과 시아버지의 여행 티켓을 미리 끊어드리고 이렇게 약간 저희는 딴 데로 가는 건 어떨까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아니지. 시아버지 따로 끊어주고 저거 따로 하는 거 아니고 아직 신혼이잖아. 그러면 자주 모일 기회가 없잖아. 이럴 때 점수를 좀 따야 되는 게라. 왕창 표를 다 끊어. 다 끊어가. 그게 무슨 여행이? 야야, 뭐 맨날 그래 하라. 뭐고? 차라리 제사 지내기 낫겠다. 저도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온라인 성묘 딱 이 키워드를 들었을 때 좀 드는 느낌이 어떤지 좀 며느리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여기 밀키트 차례상은 조금 공감을 했는데 온라인 성묘는 직접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밀키트 차례상 어쨌든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성묘는 모이지는 않고 온라인 상으로 그 렉이 걸릴 수도 있는 그 장면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좀 직접 가는 거 한 번쯤은 갈 수 있다.
온라인 성묘를 저도 네.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낯설죠. 그 위에 어른들은 할 줄 몰라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저는 이거 하느니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익숙한 네,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는데 우리 세 분 선생님은 온라인 성묘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어떤 식으로든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편리하게 좀 온라인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고 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온라인을 하겠죠. 그래서 시쳇말로 좀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마음의 이제 위안을 얻을 수 그런 있는 식으로 좀 그런 했는데 뭐 거군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잘 좀 가라앉으면은 이런 용어 자체도 요번에 이제 좀 안 조금은 나오겠죠. 이제. 네, 약간은 과거의 유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며느리라는 키워드로 이 자리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며느리라서 좀 참았던 말들, 며느리라서 좀 꼭 하고 싶었던 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뒷담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민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릴 건데요. 허심탄회하게 며느리분들의 기똥찬 답변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몇 번 또 몇십 번 이제 명절마다 이제 시댁에 가셨을 거잖아요. 시댁에서 명절에 들었던 말들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가장 당황스러웠던 말. 하나, 둘, 셋. 어머니께서 뭐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걔들 항상 뭐 된장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주시는데 전 조금만 가져갈게요. 조금만요 이러는데 너희는 저번에 가져간 된장도 한 번만 가져가고 뭐 김치도 아직 있고 도대체 너는 뭐 먹고 사니 이러는데 그 순간 딱 느꼈던 거는 내가 뭔가 신랑 밥을 안 해주고 사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항상 듣는 말인데 항상 들을 때마다 저는 원래 조금만 먹어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좀 당황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저는 이 지금 우리 막내 며느리 분하고 이게 이 글자를 보면 비슷한데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구나. 와, 네.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주는데 왜 안 먹어? 먹어야지. 아니 저는 제가 명절날 진짜 음식을 장봐가지고 막 다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제가 허리 부러지도록 음식을 다 하는데 이게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이제 명절 음식이 약간 기름지잖아요. 이걸 또 주면 싫어하니까 이제 나를 쳐다보면서 뭐 먹을 거 없냐고 다른 거 이제 찾는 거죠 저한테. 아니 주는데 왜 안 먹어요? 주는데 먹어야지. 아예 전혀 다른 의미예요. 거예요? 네. 아니 왜 안 먹어? 근데 맨날 같은 걸 먹을 순 없으니까 또 하는 사람 생각이지 해주는데 왜 안 먹어? 아니 된장 끓여야 되잖아요. 된장도 못 끓여. 맨날 된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하, 그래. 야야, 니는 어째 그래 준비성이 많노? 이래 말씀하시가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어머님이 저한테 칭찬 한번 해주신 적이 없어요. 아우 야야, 네가 왜 그래 준비성이 좋노? 이 말을 들었을 때 칭찬은 버려도 춤춘다 했지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제가 보면 처음 이제 시어머니께 들은 예. 칭찬의 예, 말씀이셨네요. 너무 우리 어머님은 칭찬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세 분 다 생각하지 못한 게 나와서 참 재밌네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요, 세 분이 지금 3년 차, 20여 년 차, 30여 년 차 주부시죠. 결혼 후에 지금까지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결혼 초반이랑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나, 둘, 셋. 치 의미가 없네요. 아무튼. 저는 예전에는 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제가 만약에 명절을 뭔가 서툴게 지냈으면 제가 욕을 먹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잘했으면 또 제가 이게 잘했는 것처럼 되니까 책임감이 커지고 또 제 목소리가 그러니까 집안에 쩌렁쩌렁하게 좀 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보다는 여자가 명절에 훨씬 더 좀 역할이 크지 않나. 그래서 책임감이 커졌다. 네. 이어서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없어졌다. 명절이 다가오고 하면 어머님이 다 챙기셔요. 얘야, 뭐는 준비했나, 뭐는 우회했나, 장사는 어떠노 하고 전화를 오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의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 우리 어머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구나. 이제는 내려놓고 저희들한테 다 맡겼구나. 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슬펐고, 한편으로는 나를 믿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정리를 하고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너무 섭섭하고 궁금해져요. 우리 어머님이 왜 전화를 안 하시지? 또 우리 어머님이 어디가 편찮으신가? 이제 그런 씁쓸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네. 되면서 좀 또 초기인데 결혼 초반인데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좀 코로나가 무서워요. 뭐 이런 말을 잘 네. 못하잖아요. 어디 공원들 때 가자, 뭐 누구 오신다 이러면은 아 그래요 하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기도 좀 그렇잖아요. 인사도 하는데 근데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서 지금은 한결 마음이 편해요. 명절을 대하는 자세가. 교수님, 이 세 분 답변을 보면요. 아직 결혼 전인 제가 느끼기에는 남편의 가족에 이제 융화되고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요. 이게 혹시 좀 전통적인 어떤 명절의 의미든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나 이런 그 친인척 형성이 구조에서 봤을 때 좀 사역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좀 해석해보거나 좀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지점이 있을까요? 이제 방금 세 분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조선시대의 가족 구조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가족 모임을 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제 우리 여성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역할을 하다가 연식이 자꾸 쌓이죠. 네. 쌓이면 이제 그 집의 하나의 그 남편 가정에 대한 하나의 책임감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기존의 시어머니들은 마루수를 줄이고 며느리한테 다 이제 몰아주는 거죠. 몰아주고 이제 며느리가 그 집에 하나의 뭡니까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어머니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움직여가고 그래서 한국의 우리 전통 가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우리가 뭡니까 가부장제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 이렇게 뭐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이 안주인으로서 거의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책임지고 여러 가지를 뭐죠 그 가정 일을 해 나가고 했던 그런 또 이 여건이 이렇게 가죠 지금 이렇게 연식의 시간순으로 약속하지 않아. 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본을 좀 세 분이 합을 맞추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지금 교수님이 주신 말씀과도 사실 연장선에 있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빠르게 명절 문화가 변해가도 꼭 지켰으면 하는 거, 이거는 꼭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하나, 둘, 셋. 짠. 이제 언니, 맏언니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명절 때 제사를 지내든지 안 지내든지 그거는 각자 집에 풍속도에 따라서 하시되 꼭 가족 간에 만나서 어떤 유대를 뭐 고스톱을 쳐도 좋고 노래방을 가도 좋고 대화를 해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고 이런 다양한 유대 관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큰언니랑 같은 마음인데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안부도 좀 묻고 그리고 또 힘드신 점 있는지 살펴드리는 거는
그래도 명절만큼은 갔으면 좋겠어. 예. 뭔가 명절에 모여서 이렇게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놀이터에서 놀고 뭔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추억이거든요. 어른들은 그때 당시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들도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웃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 그 세 분 답변이 이번에는 또 짠 듯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 이렇게 이심전심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또 조금 읽히는 부분들 좀 말씀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간의 이제 본성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근원적인 인간성의 한 모습을 세 분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아주 개인적이고 개체적인 나를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공동체, 관계성에 대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명절 때만이라도 모임을 하자, 유대감을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 재미있다는 것은 내 혼자 살아서 별로 뭐 행복, 재미, 즐거움을 뭘 느끼겠습니까? 늘 그래도 갈등하고 싸우고 긴장하고 하지만 개인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 공동체 속의 존재다 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시대의 중요한 그런 가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세 분 답변 보고 좀 놀랐던 게 어쨌든 저도 진행자로서 마지막 멘트를 준비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분이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제가 마지막 끝맺음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처럼 또 세 분이 세 며느리 분들께서 느끼는 것처럼 모습과 좀 형태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서로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유대를 나누는 그 좀 관계 끈끈함 그건 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수다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어머님께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 뒷담화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뭐 인사 혹은 애교 한마디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셔서 엄마의 사랑을 잘 못 받아봤는데 어머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한 거는 잊으시고 사랑합니다. 엄마 못 살겠어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돼 이렇게 모독으로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단련을 시키나 왜 이렇게 혹독하게 시집을 살리시지? 근데 그게 40대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 느낌을 해봐라 나도 그대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40이 넘어가고 50이 되면서 같이 인생의 총착점에 달하는 이 시점에는 좀 더 잘해줄 걸 원망의 마음은 일도 없어졌어요. 정말 어머님 사랑합니다.